부등식 단원 1등급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수 A, B에 대해서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고 B의 절대값이 4보다 작을 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식을 좀 정리를 해 보시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괄호에 X 플러스 B 그리고 6X 플러스 A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고 넘어가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값의 괄호에 x 그리고 a 마이너스 b로 결정되겠습니다. 여기서 a라는 친구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시게 되면 a 마이너스 3 괄호 a 플러스 2 x 그리고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반대로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x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3이나 a 값이 마이너스 2여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에서 a 값이 3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의 경우는 사라지게 되고 제로 3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넘겨주시게 되면 b값이 3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고 여기서 b가 3보다 실제로 작아버리게 되면 무수히 많은 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립하지 않아야 해가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b값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3보다 크거나 같은 b값은 3과 4에서 이렇게 두 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a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좌변 역시 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게 되면 b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정리되겠습니다. 그런데 b에 실제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되면 역시 성립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여서 b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의 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이 3일 때 2가지, a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7가지가 돼서 둘이 합쳐 9가지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풀어볼 텐데 a 플러스 b 값 괄호에 x 더하기 3a 마이너스 2b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게 되면 a 플러스 b 값의 x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되고 여기서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눠줄 겁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근을 살펴봤더니 부등호의 방향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문제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a 플러스 b는 음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요.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하나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 만들어진 답 자체가 주어져 있는 답과 일치하려면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곱해주게 되면 a 플러스 b도 곱해주게 되면 9a 마이너스 6b 값이 4a 플러스 4b 값이 되겠고요. 넘겨주시고 정리해 주시게 되면 5a는 10b 그래서 a 값이 2b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시 아까 우리 조건 a 플러스 b까지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값이 2b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a 값을 2b로 바꿔주시게 되면 3b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b 값이 0보다 작음 a 값도 0보다 작다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부등식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절대값 a, x, 마이너스 2b 절대값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a에다가 2b 값을 대입해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2b 마이너스 2b 절대값 그 다음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b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양변을 여기서 b라는 부분들을 바깥으로 빼낼 텐데 문제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라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b 값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x가 사라졌네요. x 마이너스 2b 2까지 같이 빼내서 마이너스 2b x 마이너스 1 값의 절대값이 건너편엔 마이너스 5b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b로 나눠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b 값은 b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0보다 큰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절대값 x 마이너스 1 값이 플러스 2분의 5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 값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특정 값보다 특정 양수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x-1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고 보통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x 양변에 2를 더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값 x값 2분의 7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5보다 큰 상황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3.5까지니까 3까지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정수를 갖겠고요. 모두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해서 모두 더하게 되면 5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구나. 최대값은 최대값은 3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어서 둘을 더하게 되면 2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연립부등식을 하나씩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두 칸을 살펴보게 되면 양변에 6을 곱해서 2x-8k 12x-1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넘겨주게 되면 10x 마이너스 8k 플러스 15가 돼서 결론적으로 x 값이 10분의 마이너스 8k 더하기 15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두 칸을 역시 살펴보게 되면 양변에 4를 곱해서 8x 마이너스 10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4k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게 되면 9x 4k 플러스 10 정도가 되겠고요. 양변에 9로 나눠주게 되면 x값은 9분의 4k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데 x라는 친구가 지금 양의 정수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 1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양근과 음근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범위상 요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겠고요. 다음 1과 2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양의 근 2개, 양의 정수 2개, 음의 정수 1개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포함되면 안 되고 플러스 3도 포함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10분의 마이너스 8k 플러스 15라는 친구가 이 사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즉 10분의 마이너스 8k 플러스 15라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단 크고
마이너스 1보단 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는 만약에 포함되게 되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어차피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까지 포함된다 하더라도 실제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수가 여전히 음의 정수가 한 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퀄을 취해줄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1에는 이퀄을 취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 10을 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k 플러스 15 마이너스 10 양변에서 15를 또 빼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8k 다음 마이너스 25 그리고 마이너스 8로 나눠주게 되면 k 값은 플러스 8분의 25 플러스 8분의 35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앞쪽 경계선의 경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분의 4k 플러스 10이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9분의 4k 플러스 10이라는 값은 2보단 커야 되겠고요. 3보단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는 포함돼도 상관이 없지만 3은 포함되게 되면 정수가 하나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퀄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양변에다 9를 곱해주면 18 4k 플러스 10 27 양변에 10을 빼주시게 되면 8 4k 그 다음 17 정도가 되겠습니다. 4로 나눠주시게 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k 값은 2분의 17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우리는 값이 확정이 되게 되는데 해당을 우리가 다시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제일 작은 값은 2고요. 색깔을 달리 해보는 게 좋겠죠. 제일 작은 값은 2고 가장 큰 값은 이렇게 범위사 되겠습니다. 2보다 크고 4분의죠. 4분의 17보다는 작고 그 다음 8분의 25보단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 8분의 35보단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K가 가능한 공통범위는 이 사이가 되겠고 8분의 25가 3을 조금 넘어가는 수고요. 4분의 17이 4를 조금 넘어가는 수이기 때문에 3점 얼마에서 4점 얼마까지가 K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K 값은 4 하나가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절대값을 벗겨서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래프로 정리했을 때 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의 식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fx라는 친구를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로 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속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라고 a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세 개의 그래프를 연이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는 y 마이너스 2x라는 형태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a 사이에 x값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는 마이너스로 벗겨지고 하나는 플러스로 벗겨지기 때문에 x가 사라져서 특정 상수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x가 a보다 크게 되면 둘 다 절대값이 플러스로 벗겨지게 되면서 2x라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래프의 개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될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다 보니까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거나 혹은 x에다 a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여기가 바로 a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y축을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y는 b라는 함수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려내겠고요. gx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위아래로 조정을 해나가면서 이 그래프의 아래쪽 이하에 있는 이 그래프랑 겹치거나 혹은 그 아래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정수의 개수를 FAB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AB가 이미 있네요. Y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에다가 n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n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n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b에 대한 값으로는 n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n 플러스 1로부터 우리는 두 칸만큼 떨어져 있는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포함되는 정수들을 세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평행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정수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n까지의 모든 항들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2개의 정수가 일단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 그래프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이만큼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가 1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해서 n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값이 n 플러스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x가 1 감소할 때 y가 1 증가하게 되는 마이너스 2x의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이렇게 색칠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범주 내에서 들어가게 되는 모든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해당의 개체수가 n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12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n 값이 8,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이 형태의 문제는 사실 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냥 개수를 세는 것만으로도 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9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절대값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가 특정 k값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y는 절대값 3x-1 더하기 절대값 2x 플러스 3이라는 형태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이 경계가 되는 곳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하고 그 다음 x값이 3분의 1일 때가 되겠습니다. 먼저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로 벗겨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5라는 형태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되게
가파른 형태에 있어서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x가 중간에 포함돼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엔 앞에 절대값은 마이너스로 바뀌어지고 뒤에 절대값은 플러스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2x의 합으로 인해 마이너스 x라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분의 1보다 큰 경우에는 3x와 2x가 더해져서 플러스 5x의 기울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함수 자체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 함수는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낮은 값을 갖게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보게 되면 f 3분의 1 값이 앞에 절대값은 제로가 되겠고요. 3분의 2 플러스 3값 이렇게 정리가 돼서 3분의 1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y는 k라는 그래프 역시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3분의 11이 되게 되면 처음으로 근이 생기고 그보다 k 값이 아래쪽에 있을 때 우리는 녹색 선 밑으로 점이 찍히지 않아서 근이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 값은 3분의 11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내부에 한 변의 길이가 k인 정사각형을 각각의 변들이 직사각형 변들과 평행하도록 이와 같이 위치시키고 각각의 꼭지점을 모두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 k 값에 관계없이 네 변의 제곱의 합이 각각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의 과정은 원래 피타고라스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직사각형이 있는 상황에서 ABCD 안에 임의의 점 P를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P까지 연결하는 선 B까지, P에서 C까지, P에서 D까지 이렇게 되었을 때 A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은 BP의 제곱 더하기 DP의 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활용한 형태의 문제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K값에 상관없이 정사각형이 다음과 같이 구축이 됐을 때 내 변이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정사각형을 떼어내고 우리는 각각을 이렇게 잘라서 다시 합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길이 값을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B, 여기를 우리가 A. 그럼 여기도 A, 여기도 B. 그다음에 이쪽을 C, 이쪽을 D라고 하면 여기서도 C, 여기서도 D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분 AA 제곱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될 것이고요. 다음 선분 BF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D제곱 될 것이고 다음 선분 CG의 제곱의 값은 C제곱 플러스 D제곱 정리가 될 것이고 다음 선분 DH의 제곱의 값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던 AE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은 선분 BF의 제곱 더하기 선분 DH의 제곱과 같아서 결론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K값이 1일 때 AE와 DH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게 되면 BF의 길이가 2분의 5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K 값이 1이기 때문에 EH의 길이를 1로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AE와 DH의 길이가 같은 것으로 봐서 사각형 AEHD라는 이 사각형은 등변사다리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피타고라스를 쓰기 위해 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 간격이 1이기 때문에 6에서 1을 빼면 나머지 5가 남겠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5짜리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아직 모르니까 h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2분의 5 값의 괄호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이 2분의 13 값의 제곱으로 정리해야 될 겁니다. 4분의 25 더하기 h의 제곱은 2분의 13, 4분의 26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h의 제곱이 4분의 1 값이 나오고, h는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h 값이 2분의 1이면 거기서 정사각형 1,1짜리를 다음과 같이 잘라냈을 때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위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분의 5였고요. 그 다음 전체 높이에서 1, 2분의 1 두 가지를 뺐으니까 4의 길이에서 높이에서 나머지를 빼면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BF에 해당하는 값은 2분의 5와 2분의 5니까 2분의 5 루트 2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제안했었던 수식과 다른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일단 틀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디귿. K가 2일 때 사다리꼴의 합이 12다 라고 나와 있네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사다리꼴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써주면 사각형 ABFE,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이가 주어져 있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간격을 대략적으로 문자로 H1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사각형 CDHG의 경우도 2 플러스 4분의 4 곱하기 높이 곱하기 절반 정리해야 되는데 H2라고 일단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을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하게 되면 3H1 더하기 3H2여서 3갈로에 H1 더하기 H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H1 더하기 H2는 전체 가로값에 해당하는 6에서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이만큼을 뺀 값이기 때문에 6-2로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이라는 최종 결과값이 나왔겠고, 값으론 1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같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 1등급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속 5Am의 속도로 쏘아 올린 로켓의 T초구의 높이가 HT라고 되어 있습니다. HT는 5AT-5T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로켓이 40m 이상 높이에서 5초 이상 6초 이하로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A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요.
40m라는 경계선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는데 이 사이에서 위상으로 올라가 있는 구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여기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파, 만나는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바로 실질적으로 위에 오르게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값에 지금 현재 5초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 6초 이하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알파와 베타라는 것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 필요한데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교점이 지금 현재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5a t 마이너스 5t 제곱이 40이 될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로 약분하고 넘겨주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8은 제로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라는 것은 둘 중에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 값이라는 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a,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이 8인 상황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의 값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이 값이 지금 현재로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의 제곱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곱을 한 값인 25보다는 크겠고요. 그리고 36보다는 작게 되겠습니다. 값으로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 8, 32, 36 그리고 25가 되겠고요. 32를 넘겨주시게 되면 57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은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68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서 a 값은 대략적으로 루트 57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68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루트 57은 7점 얼마가 되겠고 다음에 68은 8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A 값은 8이 되겠습니다. 1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살펴보시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값에 괄호에 x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8k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해당식을 우리가 k 괄호에 k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어서 x 마이너스 k 값 x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고 되어 있겠습니다. 작은 쪽은 k 마이너스 8 값이 작겠고요. 큰 쪽은 k 값이 큰 근이 될 텐데 0보다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근보다 작고 큰 근보다 큰 상황이어서 답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근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를 하는 방법과 하나는 각자 x값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절대값을 벗겨서 개별적으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프를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친구가 원본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인수분해해 보게 되면 2와 3을 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2와 3을 근으로 갖고 6이라는 경계선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x의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좌우 반전된 형태의 그래프를 예측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래프로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다음과 같이 발생을 하겠고,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구한 정확한 값을 수직선 상황에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그 다음 플러스 2와 플러스 3 사이 해서 이렇게 근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해가 만들어내는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아야 하는데, 바깥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형태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조금씩 움직여서 겹치는 상태가 되더라도 해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해당 값은 k-8 값이 바로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겹치는 공간까지 가능하겠다. 곧에서 k 값은 5보다 작거나 같음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쪽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3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3과 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 값이 3보다 커야 되겠고 같은 것까지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을 구하게 되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k가 되겠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f의 1-x4의 해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fx의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쏘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4분의 1-x라는 친구를 t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t 1-x가 되고, 넘기고 정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x 대신 마이너스 4t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를 하나씩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8값, 마이너스 4t 8값,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나누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t는 2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가 이와 같은 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ft라는 것은 t 플러스 2괄호의 t-2 정도가 될 것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a 정도를 우리가 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t라는 친구를 다시 x로 바꾸어 주게 되면 fx가 어떤 형태의 식인지까지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fx 2x 마이너스 3분의 13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 a
x 플러스 2괄호에 x 마이너스 2값 2x 마이너스 3분의 13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전개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4a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2x 다음 플러스 3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형태가 x축에 접하거나 혹은 공중에 붕 떠 있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d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2의 절반인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 플러스 3분의 1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개해주게 되면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a 플러스 1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3을 곱해주시게 되면 12a의 제곱 마이너스 13a 값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 3, 3, 1, 마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9, 4, 13으로 정리가 돼서 a 값이 중간에 껴서 3분의 1과 4분의 3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a 값은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값 이 상태를 일단 현재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f3 값의 최대 혹은 최소 값이 되는데 fx는 a 괄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f3 값은 a 괄호에 9 마이너스 4가 돼서 5a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a 값의 범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양변에 5를 곱해 주시게 되면 3분의 5 괄호에 5a 값의 크기 4분의 15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4분의 15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고 통분시켜 주시게 되면 12분의 45 마이너스 45 20이 돼서 12분의 25 값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관 창고가 있다고 가정할 때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X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 공장과의 거리는 X 플러스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공장까지의 거리는 X, 그 다음에 C 공장까지의 거리는 30-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 공장에서 개당 만들어지게 되는 운송비가 X 플러스 20의 제곱이 되겠고요. A 공장에선 X제곱, 다음에 C 공장에선 30-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산 양들이 A, B, C가 각각 100개, 200개, 300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B 공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운송비의 총 값은 200 X 플러스 20의 제곱이 되겠고요. 다음에 A 공장에서의 운송비는 100X 제곱, 다음에 C 공장에서의 운송비는 330-X의 제곱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모두 더한 합이
39만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x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식은 일단 약분을 통해서 공공을 모두 배제해 주시겠고요. 이걸 통해서 나머지를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괄로에 x의 제곱 플러스 40x 플러스 400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괄로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0x 플러스 900 이 3900보다 작도록 정리가 되겠습니다. x의 제곱의 경우는 2x제곱, x제곱, 3x제곱 해서 6x제곱이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 플러스 80x 마이너스 180x여서 마이너스 100x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800 플러스 2700 플러스 3500 정도가 되겠고 3900 정도가 건너편에 있겠습니다. 넘어오게 되면 6x 제곱 마이너스 180 100x 마이너스 400 0보다 작거나 같음이 되겠습니다. 해당 식 2로 먼저 약분시켜 주겠고요. 3x 제곱 마이너스 50x 다음 마이너스 200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빼기니까 20 3 10 마 풀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계산값으로 60 플러스 10 그런데 마이너스 플러스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리가 돼서 x 마이너스 20 괄호에 3x 플러스 12 0보다 작거나 같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큰 거보단 그리고 작은 것보단 정리가 돼서 x라는 값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최대 그래서 20kg까지는 우리가 확보 가능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 x의 제곱 마이너스 9 2k x 마이너스 a로 되어 있는데 a 값이 3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건너편에도 x 마이너스 3이 있기 때문에 넘겨줘서 우리는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넘겨주게 되면 x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k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해당 식은 만약에 2k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값이 3이 되지 않게 되면 이 값은 무조건 두 근 사이에 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3과 x 2k 마이너스 3이라든가 혹은 2k 마이너스 3값 x 3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2k 마이너스 3 값이 3이 돼버리게 되면 이 값은 x 마이너스 3 값의 괄호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x 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두 가지 근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음의 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보도록 하죠. a 값이 5일 때 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고 2k x 마이너스 a 5가 됐으니까 해서 전개해서 넘겨주시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다음 플러스 10k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음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모양을 띄워야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d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9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겠고 k 마이너스 1 값과 k 마이너스 9 값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크고 k 값은 9보다 작은 값이 돼서 대략적으로 정수 k의 값은 2에서부터 8까지 총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마이너스 3a 3인 상황에서 모든 실수 k에 대해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이 항상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9라는 형태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을 x 절편으로 가지고 있는 다음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gx로 2k 괄호의 x-a는 x 절편으로 a 값을 갖고 기울기로 2a 값을 2k 값을 갖는 직선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a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맨 처음 그려져 있는 함수 fx의 근 사이에 gx의 x절편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래프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항상 근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 값이 양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안쪽에 다음에 증가함수 형태에 있어서의 기울기를 갖게 되겠고요. 우리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x절편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의 값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직선의 그래프가 지나가게 되면 그 직선의 그래프 아래쪽 이하가 실질적인 근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의 만나는 점의 위치를 살펴보시게 되면 다음에 표시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알파에서부터 x는 베타까지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크기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그 다음 3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알파 값이 마이너스 3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베타 값이 플러스 3과 겹치는 경우 역시 a 값도 중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알파 값 자체가 3이 되는 경우도 역시 존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언제나 범위 안에 3이 항상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로 k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직선의 그래프는 반대 형태가 되겠고요. 그때 만나는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아래쪽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근이 돼서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3의 형태가 돼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마이너스 3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k 값이 제로가 되게 되면 직선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의 근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모두 언제나 우리는 포함되는 정수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귿은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참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루트가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루트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ax의 제곱 플러스 6a x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름의 함정이 있는데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인 a 값이 문자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2차 부등식으로서 0보다 작은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a 값은 0이 되는 경우가 없었을 텐데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루트 안에가 음수이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이라는 것이 0이 돼서 2차 부등식이 아닌 형태도 우리는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a에다가 실제로 0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a에다 0을 대입하면 주어져 있는 식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당연히 0보다 작아서 성립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구하게 되는 모든 a 값의 범위에 0이라는 범위 역시 포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 값이 0이 아니게 되면 이 함수는 2차 함수가 되겠고 2차 함수로서 0보다 언제나 작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음의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0보다 작겠고요. 판별식 d가 역시 0보다 작은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 값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3a 값의 제곱인 9a 제곱 다음 마이너스 a 괄호에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해주면 9a 제곱에서 3a 제곱을 빼줘서 6a 제곱 다음 플러스 4a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괄호에 3a 풀 2로 정리가 돼서 우리는 0과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에 a가 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a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역시 근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a가 0인 경우도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포함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구하게 된 두 가지 범위를 합쳐줘야 최종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a 값은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0과 같다라는 점이 대표적으로 함정으로 아마 적용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1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2차 방정식에서 활용되는 근의 위치 문제를 3차 방정식으로 조금 변경한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한 번 정도는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을 없애기 위해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는 게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마1 마이너스 6 플러스 6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3 해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식은 x 플러스 1괄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 0보다 이퀄 제로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실근 하나인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이곳에서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을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1보다 작은 실근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두 알파와 베타는 1보다 큰 형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함수 fx라는 친구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친구는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x 절편을 갖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범위에서 근의 위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 다음, 꼭지점의 X좌표가 1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F1 값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 꼭지점의 X좌표의 경우는 이미 개수로 인해서 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별식 4분의 D부터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절반인 9 마이너스 K-3 값이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전개해서 넘겨주게 되면 12K 해서 K 값은 12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F1 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F1에 해당하는 1마6 더하기 K 마이너스 3 값이 0보다 커서 넘겨주시게 되면 K 값은 8보다 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K 값은 8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값이어서 K 값이 될 수 있는 정수들은 9, 10,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정수의 합은 30,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한 근이 1과 2 사이,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근의 위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X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가 필요하겠고요. 0 사이 범위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 범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두 공간을 X절편을 만들어내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거나 혹은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함수로 구축을 했을 때 꼭지 y 절편값이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검정색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는 불가능하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만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K 값이 0보다 큰 상황에서의 문제만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범위에서 x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그리고 1일 때, 2일 때 각자의 함수값의 범위를 통해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fx를 kx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7값 괄호 x 마이너스 5라고 가정했을 때 f-1은 0보다 커야 되겠고요. f0는 0보다 지금 현재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f1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f2의 값이 0보다 커야 하겠습니다. 먼저 f의 마이너스 1 값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k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는 제로가 돼서 0보다 커서 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고요.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서 우리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3보다 큰 k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f의 1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해당 값은 k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7 다음 마이너스 5 값이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해당 값은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상황이 돼서 k 값은 k 마이너스 2 값 k 플러스 1 값이 돼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2보다 큰 k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2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f2는 4k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4 마이너스 5 값이 0보다 커야겠습니다. 2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고요. 해당 값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게 되는데 k 값은 2분의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인 4 더하기 18이어서 플러스 22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작은 쪽 근보다 크고 k가 큰 쪽 근보다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 수직선에 나타내어 주게 되면 첫 번째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보다 큰 상태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색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음 2보다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2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2는 루트 22 값이 대략적으로 4점 얼마 정도가 되니까 마이너스 2점 얼마를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점 얼마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점 얼마 6점 얼마 2로 나눴으니까 3점 얼마가 돼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2가 되겠고요. 여기가 2분의 2 플러스 루트 22가 되겠습니다. 이 같이 표시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셋 모두를 공통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의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따라서 K는 3보다 크고 2분의 2 플러스 루트 22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1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먼저 두 가지 정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미정계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2x-a의 제곱 플러스 2a 괄호 2x-3a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x를 해당 부등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라는 친구와 2분의 3a라는 친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무엇이 크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주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가 2분의 3a보다 큰가, 혹은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가 2분의 3a보다 작은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앞쪽이 베타, 뒤쪽이 알파가 되겠죠. 이쪽은 앞쪽이 알파, 뒤쪽이 베타가 되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을 위치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당의 해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 보았을 때 정수의 개수가 3개인 형태를 따지고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알파와 베타 모두 정수이고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의 정수로 포함되는 것이 3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정확하게 2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두 번째 그림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알파와 베타가 다음과 같이 위치가 될 때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알파와 베타가 정수가 아닌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간에 다음과 같이 3개의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2보다 커야 되겠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3이 되어야 됩니다. 3보다 큰 값이 돼버리게 되면 정수의 개수가 늘어나 버리고, 2보다 바로 크고 정수를 3개 포함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쪽에서 어느 쪽이 더 클지 알파와 베타를 결정하는 과정, 그 다음 아래쪽에서 알파와 베타가 정수인 경우와 정수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총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4가지 경우로 문제를 쪼개서 각각의 답을 확보해야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큰 분류에 의해 앞쪽에서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 값이 2분의 3a보다 작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넘겨서 나누어 주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5a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하겠고요.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해당 과정은 a 값이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상황에서 발생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에 것이 알파였고요. 뒤에 것이 베타였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2인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값이 2가 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건너편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3a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값이 4가 되겠고, 넘겨주시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제로가 돼서 a-1 값 괄호에 a-4 값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 또는 a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여야 했기 때문에 위쪽의 a 값에다가 1과 4를 대입을 해서 실제로 정수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2분의 3a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은 짝수여야 돼서 a가 1인 경우는 근으로 삼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는 4를 근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0과 5 사이에 있는 숫자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알파와 베타를 정수로 만들어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알파와 베타가 정수가 아니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3이 되는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값이 3 이렇게 되겠고요. 곱해 주시게 되면 3a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값이 6이 되겠고, 넘겨주시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제로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a-2 괄호에 a-3 괄호에 이퀄 제로 해서 a 값은 2와 3을 근으로 갖겠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정수가 아닌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a 값이 2가 되는 경우는 근이 될 수 없겠습니다. a에다 3을 넣었을 때 둘 모두 정수가 아니고 값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역시 범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정수로 만들지 않는 값으로 a는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로 가서, 이번엔 알파와 베타의 순서가 달라진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값이 2분의 3a보다 클 때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주어진 부등호의 반대 형태가 될 테니까 아마도 0보다 작은 a 값과 5보다 큰 a 값, 이렇게 두 가지로 범위로 갖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앞쪽에서 얘기했던 조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3a 값이 2가 될 때를 얘기하겠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5a 곱해져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제로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빼서 5가 될 수 있는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서 근의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더하기 16 정도니까 41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쪽은 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사실 a 2분의 3a 같은 경우가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무리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모두 근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알파와 베타는 정수가 아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3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3a 값이 3이 되겠고요. 곱해주고 넘겨주시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제로가 돼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A값이 6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본다면 정수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A값은 짝수가 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의 근만 지금 현재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패턴은 지금 현재 4, 3,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6이라는 최종 답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2와 3을 근으로 갖겠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정수가 아닌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A 값이 2가 되는 경우는 근이 될 수 없겠습니다. A에다 3을 넣었을 때 둘 모두 정수가 아니고 값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역시 범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정수로 만들지 않는 값으로 A는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로 가서 이번엔 알파와 베타의 순서가 달라진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값이 2분의 3A보다 클 때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주어진 부등호의 반대 형태가 될 테니까 아마도 0보다 작은 A 값과 5보다 큰 A 값 이렇게 두 가지로 범위로 갖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앞쪽에서 얘기했던 조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3A 값이 2가 될 때를 얘기하겠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5A 곱해져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제로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빼서 5가 될 수 있는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서 근의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더하기 16 정도니까 41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쪽은 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사실 A 2분의 3A 같은 경우가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무리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모두 근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알파와 베타는 정수가 아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3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3A 값이 3이 되겠고요. 곱해주고 넘겨주시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제로가 돼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A 값이 6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본다면 정수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짝수가 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의 근만 지금 현재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패턴은 지금 현재 4, 3,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6이라는 최종 답을 갖게 되겠습니다. 1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립부등식을 성립시키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립부등식의 경우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mx 플러스 m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기게 되면 x의 제곱 다음 플러스 m-3 값의 x 더하기 m-2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2차 함수가 0보다 언제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m-3 값의 제곱 마이너스 4 값에 m-2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특징 한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등식에 해당하는 mx 플러스 n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식 역시 넘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 값의 x 더하기 4 마이너스 n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1 플러스 m 값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 값에 4 마이너스 n 값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두 식에서 마이너스 4n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이어서 플러스 4n 해서 동일하게 4n 값이 겹치고 그 다음에 부등호의 방향도 동일하기 때문에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서 n 값을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3 값의 괄호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m 값의 제곱은 마이너스 4m 플러스 4n은 없어지고요. 위에서 플러스 8 아래에서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m제곱이 2개여서 2m제곱 마이너스 6m과 플러스 2m이니까 마이너스 4m 다음 상수 플러스 10 마이너스 8 해서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음 정리가 되겠습니다. 2로 약분해 주시고 m-1 값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정리를 해보면 m 값이 1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m에다가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주어진 d1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4-4 괄호에 m-2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넘겨주시고 더하기 8이면 3보다 n 값이 크거나 같음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D2에다가 역시 m 값에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4 마이너스 n 값에 0보다 작거나 같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4에서 16을 뺀 값이 넘어가기 때문에 n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은, 3보다 작거나 같은 동시에 n을 만족할 수 있는 패턴이 n밖에 없어서 n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의 값 1, n의 값 3을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값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문제는 상상에 의해서 좀 없잖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둘 사이에서 위로 볼록한 친구보단 크거나 같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보단 작거나 같은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면 원래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은 m값과 n값이 하나씩 내지는 끽해봐야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절대값의 숫자 두 가지 정도가 한계이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2차 함수가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직선이 한 가지로 고정될 것인가 라는 걸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오직 한 가지 두 2차 함수가 접하고요. 그때의 공통 접선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유일한 직선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혹시 맞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두 2차 함수를 우리가 연립해 보게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제로가 돼서 x 마이너스 1 값의 괄호의 제곱은 제로에서 x가 1일 때 두 그래프가 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때 y 값은 x에다가 둘 중 하나에다가 식에다가 x 값을 1로 대입을 해 보시게 되면 y 값이 4가 되는 값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에서 지나가는 그래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접선 역시 마찬가지로 접하는 형태여야 하고 x 값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친구를 연립한 mx 플러스 n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이와 같은 방정식이 결론적으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m 값의 경우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 m 값이 1이다라는 점과 그리고 n 값이 플러스 1이 되기 위해서 상수가 플러스 1이 되기 위해서 n 값이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판별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 문제에서 힌트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답을 요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짐작하시게 되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 또한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13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에서 정수의 개수가 한 개를 만들어내는 미정계수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어서 0보다 작거나 같고 a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x들을 근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의 경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제곱인데 이 친구는 2a 마이너스 1과 2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인수분해가 되게 되면 x 마이너스 2a 플러스 1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a 플러스 1보다 작은 x들이 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첫 번째 수식에 대해서는 0보다 작거나 같고 a제곱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번째 수식에 따르면 형태가 되겠고 2a 마이너스 1에서 2a 플러스 1까지 이 간격을 띠고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해당 식을 이쪽으로 옮겨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겹치거나 혹은 이렇게 겹치거나 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근이 한 개만 발생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각각의 경계선이 정수가 될 때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어진 바에 따르면 a라는 친구 자체가 지금 현재 0a 루트 2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2a-1이나 혹은 2a 플러스 1이 정수가 되게 되는 a 값이 2분의 1 지점, a 값이 1인 지점 등이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범위로서는 첫 번째 a가 0보다는 크지만 2분의 1보다는 작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경계선으로서 a가 2분의 1일 때, 다음 세 번째 2분의 1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a가 1일 때, 네 번째라고 하기 그런 게 다섯 번째까지 가야겠네요. a가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을 때까지 해서 총 5가지로 전체를 나누어 보고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a 값이 2와 같은 범위에 들어가게 됐을 때 2a-1 값의 범위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고 2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 2a-1 값이 0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a 플러스 1의 값은 2보다 2만큼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고 그리고 2보다 작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a의 제곱값은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은 상황이 되어서 a 값의 범위에 따라 다음의 경우가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리고 a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에 2a-1 값은 음수기 때문에 뒤쪽으로 나타나겠고요. 2a 플러스 1은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중간 사이의 정수로서 1이라는 정수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공통의 범위 안에 무려 3개의 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0이고요. 3개가 아니라 2개. 하나가 0이고요. 하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a 값이 2분의 1인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때는 2a-1 값이 0이 되겠고요. 2a 플러스 1 값은 2가 되겠고 다음 a의 제곱은 4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체크를 해보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a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은 정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상황이 만들어지겠고 그 사이에 정수값은 1 하나가 들어가겠습니다. 0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빨간색 범위가 0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부등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포함하는 정수는 1 한 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이 값이 성립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위로 가서 2분의 1보다 크고 a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2a-1 값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0이고요.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a 플러스 1의 범위는 2부터 3까지의 간격을 갖겠고 a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4분의 1에서 1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시 부등식에 표현을 해보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 다음에 a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 다음 이와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좀 해볼 만한 사안은 a제곱과 (2a-1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빼보시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값이 돼서 a-1 값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어서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이 보통 2a-1보다는
크다고 인식을 해주신 게 좋겠고, 언제 같아지냐? A 값이 1일 때 유일하게 같아지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작은 형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 제곱이라는 친구보다 큰 쪽에서 상수 1이 발생하겠고요. 그 다음 2A 플러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상수, 정수 2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포함되는 정수는 2개가 돼서 여기서 만족하는 X값, A값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A 값이 1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2A-1 값이 1 되고요. 그 다음 2A 플러스 1 값의 경우는 3이 되겠고, 그 다음 A의 제곱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표시를 해보면 0, A제곱보다 크거나 같음 1, 그리고 3, 이와 같이 값이 나타나겠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정수값은 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1은 A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얼핏 보면 포함되는 것 같지만 2A-1 역시 1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경계선을 하나 없애줘서 결론적으로는 정수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 근이 존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넓은 범위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2A-1 값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1보다 크고, 그 다음 2루트 2-1보다 좀 작은데 이 값이 대략적으로 2점 얼마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점 얼마. 다음에 2A 플러스 1은 역시 마찬가지로 범위가 2 차이 나기 때문에 3보다 크고 2루트 2 플러스 1까지인데 대략적으로 3.xx 정도의 값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의 제곱은 2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등식을 다시 짜보게 되면 먼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리고 A 제곱값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로 말씀드려야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상황. 역시 빨간색으로 A 제곱보단 작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A 제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A 제곱의 값이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작은 쪽에서 1은 포함되지 않겠고 일단 2라는 값이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 2A 플러스 1이 3보다 크기 때문에 3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된 범위 안에는 정수 2개가 발생해서 근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A 값은 2분의 1과 1 두 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A 값의 합은 2분의 1 플러스 1이 돼서 2분의 3이라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구축을 했는데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양의 수 m값을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져 있는 함수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가 돼서 x 절편으로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림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는 fx 값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플러스 2보다 큰 경우에는 fx가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선 음수고요. 이 구간에선 양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확보해 놓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계산해야 될 부등식에 절대값 fx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범위가 마이너스 4x 2 범위 내에선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벗겨져서 3fx 마이너스 fx가 특정 식보다 1차식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로 좀 그려서 대응을 할 텐데,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해당 식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fx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친구는 일단 그래프가 위아래로 반전되어 있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됐고, 그리고 절대값이 3분의 4로 원래 있었던 fx에 비하면 약간 더 좁은 형태에 있어서의 포물선을 갖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3분의 4니까 약간 높이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좀 더 좁아지는 형태라고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 범위 내에서 위아래로 뒤집혀져서 위로 볼록하고 기존의 2차 함수보다는 원래 있었던 fx보다는 약간 위아래로 폭이 좀 좁은 형태에 있어서의 함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요.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y는 3분의 fx 마이너스 fx가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플러스로 벗겨져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fx가 되겠습니다. 역시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 자체는 맞지만 최고차항의 계수가 3분의 2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완만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범위적으로는 바깥 범위를 얘기하겠고요. 이쪽 범위에서 그려지는 그래프고 약간 완만해져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y는 fx라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부등식의 좌변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가 다음 1차식보다 크도록 해야 되는데 1차식이 m 괄호에 x-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함수로 나타내어 보게 되면 m 값에 상관없이 언제나 2,0을 지나겠고요. m 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가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직선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y 값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찍혀져 있는 점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바로 형광펜으로 확보한 구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x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2보단 작거나 같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를 거쳐 그보다 더 낮은 값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수의 개수가 10개라고 했기 때문에 2에서부터 10개까지 세게 되면 몇일지 여부를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에서부터 10개를 세게 되면 여기 값이 마이너스 7까지 내려오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에서 2 사이까지가 모두 정수 10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7은 포함해야 되고 마이너스 8은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 시점의 사이를 오고 가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7은 지나도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8은 지나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최대한 완만하고 혹은 양수였으니까 완만한 형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최대값이 되는 시점이 바로 마이너스 7과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함수가 마이너스 7인 지점과 만나게 되는 지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함수값은 무엇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냐? 여기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의 함수값으로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7일 때 x 이퀄 마이너스 7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f 마이너스 7값이라는 것을 함수값으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f 마이너스 7의 경우에 있어서는 49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로 이렇게 구축이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22를 빼서 27 정도가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7이 돼서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8을 지나는 순간이 아마 m값이 가장 작은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2,0에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8까지 이르는 기울기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마이너스 7 값에 0 마이너스 18로 계산이 돼서 최소값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4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다 허근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물론 있기는 한데 대부분 2차식에 한해서만 실근과 허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식은 근의 공식을 통해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갈지 음수가 들어갈지의 여부에 따라서 실근과 허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차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실근과 허근을 가질지 아닐지 여부를 좀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이었으면 그랬을 텐데 주어져 있는 4차 방정식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 x의 4제곱과 x의 제곱 그리고 상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보기차식이기 때문입니다. 보기차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ax의 4거듭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거의 무조건 x의 제곱 마이너스 a x의 제곱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차식을 정리를 할 때는 x의 제곱을 다른 문자로 t 같은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었고 그거 이외에도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어느 방면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무조건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와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베타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보기차식 역시 x의 제곱 마이너스 a와 x의 제곱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예측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이라고 한다면 x값이 풀마 루트 a가 되겠고요. 뒤쪽 값이
0으로 되게 되는 x값이라고 한다면 x값이 풀마 루트 b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트 a나 루트 b가 실수가 되기 위해선 a와 b가 모두 양수여야 합니다.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식에서 우리가 이것을 x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t로 치환해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k 마이너스 10 t 마이너스 a 값 t 마이너스 b 값. 만약에 x의 제곱을 t로 치환시켜서 2차 식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t 값을 우리는 a, t 값을 b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해당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a와 b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조건 자체를 살펴봤더니 그 a와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2차 부등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로 해당 문제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 주어진 것은 4차 방정식의 실근인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문제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치환 과정을 거쳐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t값을 0으로 만드는 a와 b 값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a 플러스 b 값은 일단 9입니다. 0보다 당연히 크네요. 그 다음 a 곱하기 b라는 값이 0보다 k-10인데요. 0보다 기본적으로는 커야 될 겁니다. 근데 둘 중 하나가 0이어도 우리는 0이라는 실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x값이 0인 실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근이긴 하겠지만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근이 같은 부호일 때는 세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근의 합, 두 번째 두 근의 곱, 나머지 하나가 판별식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9의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k 마이너스 10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해서 양근이라는 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근이 만들어진다거나 혹은 0이 돼서 중근이 되는 경우까지 함께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통해 k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통해서 넘겨서 나누게 되면 4분의 81보다 k-10이 작거나 같아서 넘겨줘서 더해주게 되면 k 값이 4분의 12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4분의 121과 같은 형태의 수는 실제 계산값으로는 30점 얼마 정도가 될 테니까 30을 포함하고 10을 포함하는 형태로 답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값은 10에서 30까지가 되겠고, 계산값은 30-10 플러스 1 값으로 계산이 돼서 21의 K값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